자, 오늘부터 강의할 것은 전기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이라고 하는 파트이고, 여기서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살짝 공부를 했기에 그거를 복습 한번 머릿속에 해줬으면 좋겠고,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전자기 유도. 자, 얘들아, 필기 정확하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자석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쵸? 용수철처럼 빙글빙글 감겨있는 친구들, 그지? 그 코일과 자석이 존재하게 됐을 때는 이 전자기 유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야. 생각 한번 해보자. 전자기 유도는 코일과 자석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코일과 자석이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 둘이 가만히 정지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일 때, 즉 이동하게 될 때 전류가 생성됩니다. 무엇이 생성된다고요? 전류가 생성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핸드폰도 쓸 수 있는 거고, 노트북도 쓸 수 있는 거고,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그 형태로 저장이 쉽나요, 어렵나요? 생각해봐요. 우리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있나요? 없어요. 쌤, 왜요? 배터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 그 상태로 존재하나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나요? 화학 에너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름이 뭐예요? 리튬 이온 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지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 저장을 하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기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어컨을 2대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이 에어컨은 키자마자 직접적으로 바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거 꽤 재밌는 썰이야. 제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선명하게 기억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 학교 근처에 PC방에 갔어. PC방에 갔어. 보통 PC방 지하에 있잖아. 지하에 내려가서 PC방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PC방이 갑자기 똥 하더니 확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PC방에 왜 갔냐면 같이 간 친구가 생일이었거든.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같이 PC방 갔다가 밥 한 끼 하자. 맛있는 거 먹고 짜장면 한 그릇 하자라는 생각으로 갔어. 갑자기 똥 하면서 PC방이 다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뭐야? 몰래카메라야? 나 서프라이즈야? 케이크 나오는 거야?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뭐 개소리냐고, 지금 게임하다가 게임이 꺼졌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었어요.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만약에 에어컨을 하나만 켜고 있다가 하나 더 켜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바로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전기가 실시간으로 조금 늦게 와버려서, 그럼 어떻게 발생해? 나는 전기를 막 쓰고 싶은데 전기가 없네? 전기가 누전된다, 흘러내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두꺼비 집이 내려가 버려. 그럼 정전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류를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이 전자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겠지? 이런 거 하나 있어. 자, 첫 번째. 조금 이제 우리 초딩 마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전자기 유도로 뭐가 생성된대요? 뭐가 생성된대요? 대답 잘해줘야 돼. 전자기 유도로 생성된대. 뭐가? 전류가. 다시 가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로 생성된 전류가 있어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한번 다시 할게요. 유도로 생성된 전류가 있어. 이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아, 너네 어떻게 알았어?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바로 그겁니다. 다시 갈게요. 유도로 생성된 전류가 있어. 이름이 뭐라고? 유도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자기 유도로 생성된 전류를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코일과 자석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요거 하나 필기하겠습니다.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성되더라 라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괜찮거든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얘들아, 대답 한번 해보자.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어. 그치? N극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냐면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 그랬죠? 우리는 이 자석을 방해하자 했습니다. 그럼 뭐 오는 거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말인 거죠? 오지 못하게 밀어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N극이 오는데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위쪽이 뭐가 되면 될까? N극이 돼야지. 오지 못하게 할 거니까 밀어내고 싶은 거야. 청력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그래서 위쪽이 N극이 됩니다. 그럼 아래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S극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다시 물어볼게요. 올 때는 오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 밀어낸다. 어떤 힘으로? 청력으로 밀어내려고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지. 아, 오빠 좋아요 하고 막 따라하고 있는데, 응, 아니야. 난 지금 공부할 때야. 나는 너랑 만나고 싶지 않아. 밀어냈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야, 졸라 싸가지 없어. 재수없는 새끼. 이러고 멀어지려고 해. 그랬더니 갑자기 이 미친놈이, 아니, 난 사실 널 사랑해. 이 지랄 하는 거야. 멀어지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디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멀어지려고 하는 거 방해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지 어떻게 해야 돼? 당겨와야 되겠지. 그렇지. 위쪽이 S극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쪽이 뭐가 돼야 돼? N극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 어떤 힘으로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인력.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밀당에 지쳐버린 N극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또 다른 자석이 왔습니다. 얘 약간 테토녀야. 야, 너 내 거 해라. 너 내 거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어우, 좀 부담스러운디요.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S극을.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쪽이 뭐가 되면 될까요? 코일의 위쪽이 밀어내려면? 그렇죠. S극이 되면 될 거고 아래쪽이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N극이 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작용하는 힘의 이름도 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S극은 뭐 어떤 여자라 그랬습니까? 테토녀라 그랬죠. 그래? 꺼져. 나도 너 필요 없어. 아주 바로 화끈하게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꺼져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친 코일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니 누나, 나 사실 누나 사랑해. 정신 나간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S극이 멀어지지 못하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위쪽이 뭐가 돼야 돼? 자석의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려고 하겠죠. 이번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도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요게 바로 전자기 유도에서 전류가 생성되는 원리인 겁니다. 이 과정에 따라서 전류가 뭐 이렇게 생성되는지 뭐 이렇게 생성되는지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진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서 나온다는 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뭐라고 강의하냐면은 조금 이제 웃긴 말로 재밌는 표현으로 오지마오, 가지마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밀어내고 있어요. 그쵸? 가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당겨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지 마오, 가지 마오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이렇게 조금 유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별다르게 뭐 어려운 상상은 아니고 여러분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성되면 좋을까요? 조금 생성되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많이 생성되는 게 좋겠지.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유도 전류가 많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건데, 얘들아 너네 혹시 이게 벌써 한 3, 4년이 된 것 같은데 3, 4년 전에 학부모가 학교 상대로 고소했던 일이 한 번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코일과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전류가 생성된대,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전류가 생성된대. 이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첫 번째,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빠르게 이동할 때는 당연히 전류가 더 많이 생성될 거예요. 두 번째, 자석의 자기장이 더 세지면 자연스럽게 전류의 세기도 더 세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때문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옳지 않은 단어를 먼저 써볼게요. 그 오류가 발생했던 단어인 겁니다. 코일을요,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촘촘히 감는다. 맞아요. 이거 중2 때도 했었죠. 촘촘히 감는다. 전자석 내용 이야기할 때. 요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이제 되게 과학적으로 대학물리대학교 교수 와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적 선의 개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너네는 몇 번이 촘촘이야? 몇 번 촘촘이라고 생각할래? 2번 가면 촘촘인 거야? 이게 뭐 되게 다르죠? 너는 몇 번으로 할래요? 10번. 그렇죠? 20번? 10번. 그렇죠? 그럼 2번 감는다고 세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10번, 20번, 10번은요?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촘촘히 감는다라는 표현 우리는 머릿속에서 지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더 많이 감는다. 더 많이 감는다가 올바른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더 많이 감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감았던 횟수보다 제가 추가로 더 많이 감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 생각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닥치고 암기 파트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거기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대부분 이제 전류를 생성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여러분 혼틈으로 조금 짜증나는 친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스피커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스피커는 따지고 보면 저기 저 전자석 파트, 전기력 파트에서도 다루긴 했었죠. 근데 거기도 나오긴 하겠지만 요거 중요하겠다. 여러분 전자기 유도에서 여러분 인덕션 알아요? 인덕션? 인덕션이 대표적인 이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선 충전 패드 있죠. 저도 핸드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맥세이프죠. 맥세이프는 애플 전용인데 제 차에 이 자석이라서 붙여놓으려고 쓰는 게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무선 충전이 있게 있어.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코일이 들어있어야 되라. 핸드폰 안쪽에 코일이 달려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선 충전 패드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딱 뭐 요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얘를 요런 식으로 하면 충전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잘 안 되죠. 정확히 이 위에 올려놔야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자석을, 코일은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은 전류가,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정확한 곳에다가 올려놔야지만 전류가 생성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전류가 오고 가고 하는 예시들이 대표적일 것 같다. 이해됐지? 자, 얘들아, 그 다음은 시험 문제. 특히나 중3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중요해요. 알아주세요. 검류계라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 검류계. 여러분, 검류계의 정의가 뭐냐면은 전류가 통하고 있는지 통하고 있지 않는지가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방향도 알려주며 존재도 알려주게 되는 특징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책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줄글로만 착착착착착 적어놨습니다. 저도 그림과 함께 글씨까지 같이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석의 N극이 코일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 검류계에 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이렇게 바늘, 자동차 계기판 마냥 바늘이 있는데 바늘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두 번째, N극이 다가갈 때랑 N극이 멀어질 때 코일에 생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N극이 다가갈 때 자기장의 방향과 N극이 멀어질 때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되었죠?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바늘이 회전하는 방향도 반대로 뒤집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자석의 S극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석의 S극이 다가가는 케이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N극이 멀어질 때의 자기장과 S극이 다가올 때의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어떻죠? 같네요. 따라서 S극이 다가갈 때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S극이 멀어질 때는 N극이 다가올 때의 자기장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검류계의 바늘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이 위에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으며 검류계의 바늘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간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됩니까? 됐죠? 여러분, 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해서요, 전류를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발전기라고 부르게 되겠죠. 다섯 번째, 발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칠판에 쓰여 있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친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도구예요. 이해됩니까?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고 있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발전기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우리 2학년 때는 이런 친구 하나 공부했었어. 뭐를 공부했었어? 전동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 공부하고 있네요. 그럼 공부하고 있는 친구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을 때 전류가 생성되나요? 아니요. 어떨 때 전류가 생성된다 그랬지? 이동할 때. 맞아, 아니야? 그죠? 따라서 여러분,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운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 전동기 같은 경우는 반대죠. 코드를 꽂아야 빙글빙글 돌아요. 그치?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빙글빙글 돈다,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그쵸? 그림을 제가 딱히 안 그릴래요.
책에다 야물딱지게 나와 있으니까 알았지? 요게 바로 전동기랑 발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 예시가 하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곰곰이 생각해봐 얘들아. 저 발전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건물만한 사이즈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세 글자? 발전소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이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발전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 발전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발전소를 세 가지 예시를 들고 결론만 몇 개 지은 다음에 설명을 끝내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별로 엄청나게 어렵지 않게 쉽게 기념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누가 되냐면은 아마 여러분 수력발전이 먼저 나오나요? 화력발전.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웬만해선. 화력발전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화력발전이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불 피워요. 그쵸? 우리가 보통 불을 뭘로 피우냐면은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불을 붙이게 됩니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우리가 화학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질문해 볼게. 불 피워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걸까? 여러분 불 피워서요. 물 끓입니다. 물 끓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수증기. 김 나오겠죠. 그거를 한 곳으로 싹 보내요. 보낼 때 그 안에 뭘 두냐면은 프로펠러, 터빈을 둡니다. 걔가 빙글빙글 회전해요. 그러면서 전류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화학에너지가 제일 마지막에는 전기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화력발전의 원리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물이 있고요. 불 피워요. 불 피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을 하겠죠. 얘를 한 곳으로 보내요. 보낼 때 이곳에 프로펠러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 프로펠러 끝에는 터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발전기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력발전의 원리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풍력발전일 거예요. 풍력발전. 여러분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이 프로펠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쟤를 직접적으로 회전시키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질문. 풍력발전은 바람이 이용하는 거지, 얘들아. 그럼 질문해 볼게. 바람이 왜 불지? 우리 했는데 기압차 때문에. 그치?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공기가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럼 여러분 요거요. 위치 에너지라고 봐야 될까요? 공기가 이동하면서 속력이 존재하니까 운동 에너지라고 봐야 될까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조금 대부분이기는 해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해되죠? 그런데 왜 이동을 하게 됐느냐를 공부하게 되다 보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바닥을 향해 이동하게 되는 거기도 한데 내려오면서 저기압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는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이해됐죠? 좋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력 발전이에요.
여러분 수력 발전은 말 안 해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댐 같은 곳에 주로 존재하게 되고요. 높은 곳에 있던 물의 댐을 열어요. 그럼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빙글빙글 돌리게 되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 위치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대답할 수 있을걸요? 이 위치 에너지가 점점 작아져요, 커져요? 물방울은요. 떨어지면서. 작아져요. 그러면서 어떤 에너지 전환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라고 볼 수 있어?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기도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력 발전 같은 경우도 위치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종종 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근데 얘도 결국에는 최종적인 형태가 전기 에너지예요. 그쵸? 여러분 좀 칠판 한번 쓱 보시게 되시면은 화력도, 풍력도, 수력도 가장 처음에 활용하게 되는 근원 에너지는 전부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최종 에너지는 전부 다 어때요? 같죠.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 발전소는요, 근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모두가 다 같네요. 전기 에너지로. 이해되니? 됐습니다. 요거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전기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저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썼을까? 세 번째, 소비 전력이에요. 얘들아, 소비 전력은 사실 기본 개념,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필기해 주세요. 소비 전력은요, 내가 1초당 소모하게 된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쓸데없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는데 왜 이 공식이 나오게 됐는데 조금 설명하기 편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 알고 계십니까? 저거 속력의 단위잖아요. 요거 정의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정의가 뭐예요? 1초당 몇 미터 이동했는지죠? 그쵸? 대답해 볼게요. 이 정의는 1초당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시간분의 거리로 가요. 맞아, 아니야? 그쵸? 소비 전력은 시간 1초당 소모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죠. 그쵸? 자, 필기해 볼게요. 1번 소비 전력을 우리가 W라고 씁니다. 이름은 와트라고 읽어줘요. 그럼 얘들아, 이 와트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미터 퍼 세컨드는 1초당 이동한 거리라 그랬고 시간분의 거리라 그랬어. 소비 전력은 1초당 소모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1초당 이동한 거리가 시간분의 거리라 그랬어. 1초당 소모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니까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바꾸기도 하느냐?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저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뒀으면 좋겠다. 이해됐죠?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러분 제가 만약에 1초당 3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린 요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너는 30와트를 소모했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실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기 코드가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꽂잖아요. 돼지코 모양. 이거 혹시 몇 볼트인지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가? 220볼트죠.
일본은 이렇게 길쭉한 걸로 되어 있죠. 길쭉한 걸로. 그럼 그건 얼마인지 알아요? 그게 110V예요. 알겠죠? 이게 뭐 영국도 조금 유럽도 조금 다르고 미국도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사온 전기기구 우리나라에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격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그 변압기라고 하는 거 혹은 도란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전기기구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용하려면은 변압기, 전압을 바꿔줘야 돼. 그게 집집마다 있었고, 혹은 여러분 여행 갈 때 돼지코 사가지고 가서 꽂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하진 않고, 이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기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20V 연결시켜 놓고 한 얼마라고 할까요? 45W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우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 전기기구는요 220V에 연결하게 되었을 때 45W를 소모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우리 대답 한번 해볼까요? 이 전기기구를요 220V에 꽂고 3초 동안 사용했대요. 몇 초? 3초. 그럼 우리는 몇 와트를 소모하게 되었을까요? 소비하게 되었을까요? 135와트. 135와트를 소모하게 되었겠죠. 이해됩니까? 느낌 이해 안 됐어? 윤호 괜찮아? 됐어? 이해됐지? 45와트니까 3초 동안 사용했다 곱하기 3 한 거야. 220에 꽂으랬으니까. 됐죠. 쌤 만약에 110V 꽂으면 어떻게 돼요? 다행히 안 나와요. 다행히 안 나와요. 과거엔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다행히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요거예요. 이제 생각해봐. 너네 혹시 여행 갔다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진 않을 거 아니야. 해외 말고 국내라도. 혹은 뭐 집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진 않죠. 그쵸? 저도 지금 집에 고양이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집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 나올 때, 출근할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냉장고 뽑아요? 코드? 김치 냉장고 코드 뽑고 나와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엄마가 뒤지게 혼나겠죠. 존나 혼나겠지. 즉 여러분 생각해봐요. 냉장고 같은 거 혹은 김치 냉장고 같은 거 혹은 여러분 집에 있는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기기 같은 것들 뽑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뽑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초 단위로 사용합니까? 아니요. 며칠 단위로 사용하죠. 여러분 하루가 1440초예요. 1440분이에요. 그걸 초로 바꿔봐요. 1440 곱하기 60 해봐요. 어우 숫자 거지같이 커질 거 아니야. 소비 전력 계산하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너무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네 번째 전력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쌤 그러면 소비 전력과 전력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간 단위가 달라요. 시간 단위. 여러분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이 얼마였죠? 1초, 세컨드였죠. 전력량 같은 경우는 한 시간당입니다. 알겠죠? 한 시간당 내가 얼마나 소모했는지, 무엇을? 소비 전력을. 이것을 우리는 전력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WH라고 써줘요. 무슨 말이냐면 W가 뭐였죠? 와트였어요. H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우어. 한 시간의 단위입니다. 따라서 와트시라고 읽어줘요. 간단하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와트에다가 그냥 시간을 곱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별로 어렵지 않네요. 따라서 여러분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요 정격 전압 전기기구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220V짜리를 꽂았을 때 45W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친구를요 3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몇 와트시를 소모하는 거다? 135와트시를 소모하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전력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 책의 제일 마지막 파트에 쓰여 있기도 합니다. 전기 요금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기 요금 계산 문제. 이해됐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5와트시가 2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어치 사용한 거죠? 5로 나눠주게 되면 27이죠. 27원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기 27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얼마예요? 100 얼마? 47원? 어? 얼마라고? 540원이지? 미친. 쪽팔려. 즉 우리는 방금 전기요금 얼마가 청구된 거예요? 540원이 청구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전력량 문제는. 이거 5로 나눠준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우리를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은 여러분 칠판 봐주세요. 이 전력량이랑 소비 전력이 제일 화나거나 속상한 게 뭐냐면 요게 나와요. 잘 들어보셔야 돼. 문제 유형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 지금 계산하게 할 것 같잖아. 막 공식도 있고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계산을 하라고 할 때 조금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여러분 잘 대답 한번 해주세요. 퀴즈예요. 첫 번째 퀴즈 1번. 소모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구하세요. 둘째, 소모한 소비 전력의 양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은 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와트?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야 전력량이야? 저 동그라미 1번은 맞아요 여러분. 1번은요 소비 전력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얼탱이가 없죠. 그럼 여러분 2번은 뭐 구하는 거예요? 소비 전력 구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전력량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3번 30초 동안 소모한 전기 에너지의 양. 요거는 뭐 구하라고 하는 거다? 요거는 소비 전력 구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네 번째. 30분 동안 소모한 소비 전력의 양을 구해라. 그럼 이것은 단순하게 와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전력량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를 조금 괴롭히게 됩니다. 아니 소비 전력을 구하라며요. 그래서 소비 전력 구한다고 30분에다가 곱하기 60 해가지고 1800초 해가지고 곱해놨더만 답이 아니래.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 저게 제가 칠판에다가 정확하게 적어놨죠. 소비 전력은요 따지고 보면 전기 에너지의 양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 전력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스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약간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래. 숙제 조금 풀어 보시다 보면은 느낌이 조금 올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제 책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됐죠?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